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관련해서 이제 많은 통계들이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궁금하다고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통계를 좀 내기 시작했고, 팀노바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평균적으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한 3가지 정도의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인서울 상위권이나 인서울 중하위권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냥 정했고요. 인서울 상위권이라고 하는 학교들 뭐 서울대, 뭐 고려대, 연세대 뭐 이런 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절반 정도 나눴을 때 그 위쪽으로 속하는 학교들, 그래서 한 8개, 9개 정도 인서울에 있는 그런 학교들 얘기하는 거고, 그 나머지 인서울 학교를 중하위권으로 본다고 보시고 보면 돼요. 일단 최상위권 학교들은 서영고 아닐까? 서영고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통계낸 건 아니라서 거의 뭐 4.5%? 그러니까 최상위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인서울 상위권 학생들까지 합치면 둘이 합치면은 1.45%지 이거. 그러면은 얼추 합치면은 한 8% 될까 말까? 그래서 굉장히 적죠. 100명이 들어오면 8명 정도가 그래도 좀 상위권인데, 이거는 전공자의 상위권이 아니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전공인지 비전공인지 상관없이 학교 레벨만 따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서울 중하위권을 보면은 또한 6.4%. 그래서 인서울에 있는 그 친구들, 비전공자 다 포함해서 인서울 나온 친구들이 한 3% 4% 될까 말까 해요. 팀노바의 그 놀라운 4,500, 5,000 사이의 연봉은 그냥 이런 엄청난 학교의 친구들로 만든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친구들과 함께 만든 거고, 그렇게 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노력과 저번 주도 제가 새벽 2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막 강의가 9시간,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랬는데 요새 또 제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정을 해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1대1 코칭을 또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정말 또 시간이 길게 가더라고요. 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워낙에 완벽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한 친구들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고쳐야 되거든요. 제가 성격이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요즘 다시 뭐 그렇게까지 하게 되네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 좋은 거지, 어마어마한 학교들 나온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최상위권 아마 그런 느낌일 거예요. 서연고 이런 느낌 아닐까? 서연고 정도는 돼야 이제 최상위권 학교 아닐까요? 그 정도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1%. 그러니까 10명 100명 있으면은 1.4명 정도 들어올 정도 수준이네요. 그리고 인서울 중하위권 합쳐도 한 13, 4. 그리고 지방대 출신이 대부분 36%. 그리고 고졸이 28%. 그 지방대도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런데 얘기는 아니죠. 이게 지금까지 이 설문조사에 응해준 학생들만 모았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적은 수의 인원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제 팀노바에 온 학생들이 처음에 올 때 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줬을 때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거예요. 한 1, 2년 모았나? 꽤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이버대 출신 6.4%. 사실 지방대는 아무리 높아도 인서울에 있는 그런 친구들보다는 커트라인이 높은 경우가 거의 없죠.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런데, 유니스트 이런데 아닌 이상은 그냥 인서울 지방대에서 좋은 학교라고 해도 인서울의 한 중하위권이랑 비슷한 경우가 많으니까, 제일 좋다고 하는 학교들도. 그러니까 그 정도 커트라인으로 봤을 때 대단한 사람들이 팀노바에 오진 않는다. 이거를 일단은 객관적으로 증명한 데이터가 됐고요. 그리고 고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최하위권의 이런 친구들인데, 워낙 누구나 다 대학을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성적으로나 이런 학교 레벨로만 봤을 때는 사실 가지 못한 거기 때문에 최하위권이지만, 사실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던 한국이나 이런 친구들이나 윤석이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그 학점은행제로 졸업을 했지만, 이 친구도 고졸 상태로 지금 잘 살고 있는, 인터뷰했던 졸업한 친구들이 대부분 고졸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한 30% 가까이가 이제 고졸들이 오는 거예요. 지방대랑 고졸 합치면은 거의 한 70% 정도, 70%까지는 아니구나. 지금 몇 %야? 그러니까
갑자기 계산이 안 되지. 한 60, 아까 70%가 얼추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10명 있으면 7명이 그런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전문대까지 합치면은 뭐 더 3위일체네. 거의 그, 어마어마하죠. 거의 한 80% 정도가 전문대 아니면, 지방대 아니면 이제 고졸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학점은행제까지 합쳐야 되네. 그러니까, 사이버대도 합치면 거의 뭐 무적이네. 그러니까 거의 한 80% 이상, 80 한 2, 3% 정도는 우리가 봤을 때 스펙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친구들이 아니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 학력도 4년제 대학이 17.44%, 그리고 4년제 대학 졸업이 36.14%, 제약이 이거 잘못 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고등학교,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지금 28.29. 그러니까 고졸이죠. 고졸이 사실상 여기 퍼센트랑 얼추 맞죠. 28.29 똑같네요. 통계가. 고졸 친구들. 그리고 대학원 재학은 있긴 있나? 거의 안 보이네. 0. 몇 퍼센트 정도. 그리고 대학원 졸업도 지금 뭐 1%가 안 되네요. 아주 희미하게 있고, 전문대 재학 중인 친구 조금 있고, 전문대 졸업. 그러니까 다 학력이 이래요. 4년제 대학 졸업이 되게 많거나 아니면 재학 중이거나. 재학하는 친구들은 이제 학교 성적을 포기하고 할 생각, F만 안 받을 생각으로 해야 오프라인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 전공이 전공과 비전공으로 나뉘는데, 비전공자가 56%.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굉장히 전공자들도 많이 온다. 그러니까 전공이라고 해서 막 거창한 전공자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지방대 전공자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전문대 전공자들도 많이 오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리고 대학교 재학 중인 친구들도 많이 오는데, 그 친구들이 좀 코딩을 잘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 배운 거죠. 그래서 대학까지 갔는데 못 배운다는 게 말이 되냐, 감히 학원이 대학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현실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4,500이나 5,000이라는 연봉을 내는 학원은 명문 학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직업훈련 학교라고 볼 수 있는 명문 학교들을 보면,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음악으로 많이 가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유명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뭐 엔트워프 왕립학교인가 뭐 거기도 있고, 뭐 파센스 스쿨 뭐 이런 데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내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 학원생들의 졸업 작품은 정말 졸업하기 전부터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이제 떡잎부터 괜찮은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알렉산더 맥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졸업한 영국의 어떤 유명한 그 패션 학교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굉장히 그런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 학원 출신이어도 사실은 굉장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 교육이 주는 게. 그리고 오히려 그런 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대학보다 훨씬 나은 결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필드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근데 우리 사회의 그런 학력 위주로 상대방을 이렇게 까내리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건 제가 굳이 강조를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꽤 많아요. 저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뭐 같은 능력이라면 아무래도 학사 나온 사람들이 더 괜찮죠. 저도 그래서 결국에는 디지털 대학에서 2년 다니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3학년 2학기까지 다녀서 사실 거의 뭐 1년만 더 다니면 졸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다시 돈 내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굳이 다닐 필요를 못 느껴. 그러니까 거기서 뭐 괜찮은 교수님도 있다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하는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건 제가 다녔던 모든 대학, 그리고 제가 상담했던 많은 전공자 친구들 얘기들이 보통 공통점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저와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전공자들도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모든 친구들이 잘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진짜 한 1000명에 1명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인 그런 시선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많이 잘하진 않아요. 저도 제가 그 니네 학교만 본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뭐 2개 학교를 다니기도 했지만 그 2개 학교를 떠나서 제가 면접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같이 일한 그 만났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정말 잘하는데 비전공자인 분도 되게 많았고, 반대로 전공자인데 그냥 머쓱해 되게. 아, 전공자긴 한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적당히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 그리고 제가 상담해본 수천 명의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 전공자들의 스탠스가 학원을 찾을 땐 이미 졸업은 했는데 사실상 비전공자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비대면 수업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오죠. 처음에는 그냥 기초에서 조금 한 1, 2주 빠른 거? 요런 것까진 좋은데, 이제 플랫폼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그렇게까지 막 일치월장하지 않아요. 좀 이따 수업을 또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 레벨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아. 그 정도로 이제 대학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이건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서울대 학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대학 교육 자체가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대학 교육이 공교육이라고 본다면 이제 이런 사설학원들은 사교육이에요. 근데 공교육은 사교육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목적이 완전 달라요. 공교육은요, 일단 공무원 시스템과 기업의 시스템을 잘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이제 사기업들은 계속 더 나은 서비스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어떤 집단이나 단체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세금을 걷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뭐 공기업이라도 뭐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나라에서 하는 주요 사업에 훨씬 선정될 확률도 높고, 결국에는 공기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공을 위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훨씬 유리한 선상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그런 기업들이 혁신을 하거나 뭔가 공무원들이 엄청난 혁신을 해서 뭔가 바꾸고 하는 게 굉장히 느리다는 걸 알 수 있죠. 공교육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반대로 이제 사기업, 특히나 이런 사적으로 만들어진 학원들은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증명을 해내야만 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이제 팀노바 같은 이런 그 중에서도 더 어떻게 보면 돋보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 학원들은 더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좋은 결과를 내야만 해요. 왜 그러냐면 국비 지원이 있잖아요. 국비 지원이 있으면 사실 학원이 굉장히 돈을 쉽게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만 유치하고 그 친구가 강의 퀄리티를 떠나서 이 친구가 그 수업 때까지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앉아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출석하고 앉아만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검토를 다 해봤어요. 정말 그 학원으로 추정되는 그런 악플다는 사람들 중에요. 학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뭐 이런 학원들은 그 국비 지원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국비 지원 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막 그런 이제 학원 그 크기부터 여러 가지 강사 수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검토도 다 해봤고 충분히 그거 하기도 남을 정도의 자본금이 있었고, 그래야 학원 규모도 크니까 충분히 이제 인가가 날 정도의 스펙을 딱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애초에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돈을 참 쉽게 벌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실제 문제 해결보다는 학생 유치에만 신경을 쓰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많이 졸업하진 못해요. 팀노바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교육기간이 길고, 그리고 그 중간에 난 요 정도 들었으면 됐어 하고서 나가서 잘 사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수료자로 인정을 못 받고 그럴 뿐이지, 나름대로 저는 축복을 해요. 잘 가서 원하는 대로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 있고, 물론 이제 제가 의도한 대로 교육을 다 받았을 때 장기적으로 성장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건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라는 거는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운전을 하면서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95% 정도는 이제 무의식이 알아서 운전을 한다고 하고, 5% 정도의 의식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무의식을 지배하는 그 경우는 사실은 이런 습관적인 부분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훈련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 훈련을 꾸준히 했을 때 저의 관점이나 제가 이제 시행착오로 많이 겪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봐야지 라고 제가 코칭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습관을 들이고 싶은 거죠.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의 친구들한테 그걸 잘 이제 체득화시켜서 보내면, 뭐 최근 7명 정도의 친구 졸업생 인터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들 멋지게 살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저는 연봉을 대충 다 아니까 연봉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결과를 꼭 내야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국비지원으로 무료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보다 돈을 내서 배워야 될 정도면 그만큼의 이득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서 창출해내지 못하는 것들은 창출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뭐 말하다 보니까 말이 좀 딴 데로 샜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교육청에도 꾸준히 연봉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서류들을 이제 빠짐없이 항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협조를 많이 해줘서 진짜 고맙게도 협조를 많이 해주고, 제가 아마 쓰레기같이 살았으면 협조를 안 해줬겠죠. 근데 정말 많이 협조를 해주고, 정말 고맙게도 많이 협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셨던 이런 통계 자료도 이제 나와가지고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게, 비전공자들이 56%인데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왜 못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못할 이유를 최대한 찾는 것 같은데, 플라시보 효과라고 아시잖아요. 근데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처럼 내가 정말 아무런 효능이 없는 알약을 먹었어도 내가 이게 진통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진통제처럼 작용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해볼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진짜 아침마당에 나오는 아줌마들이 그냥 하하호호 웃으면 우리 행복해요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막 꾸며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인간이라는 그 무의식의 세계와 인간이 어떤 학습에 젖어들 때 가지는 이렇게 본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그 책에서도 제가 봤던 내용 중에 재밌는 게, 같은 DNA 세포를 세 가지 세 가지 다른 환경에 처하게 하고 DNA 세포를 배양을 했는데, 하나는 근육이 되고, 하나는 지방이 되고, 하나는 다른 세포로 변화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각각의 세포들이 결국에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죠. 같은 DNA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가 그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어느 정도 그 플라시보 효과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질 때 효과가 좋은 거죠. 팀노바에서 왜 결과가 좋냐면, 일단 제가 강한 확신에 차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늘 보내왔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되게 어리석고 막 바보 같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커뮤니티 보면은 정말 무슨 뭐 사기꾼한테 돈 갖다 바치는 멍청한 사람들 정도로 우리 학생들이 묘사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훨씬 멍청한 게, 학생들은 정확히 팩트나 교육청이나 아니면 직접 학원에 와서 모든 걸 다 보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4,500, 5,000 사이 연봉을 현재 받고 있고, 사실 지금도 한 친구만, 그거 내가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찍을게요. 한 친구만 이제 원격으로 하는 뭐 그런 이렇게 학교가 좀 남아서 이제 병행하면서 하는 거에 좀 그것보다 좀 낮은 연봉으로 가긴 했어요. 그래도 4,200, 4,300 수준이에요. 누군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는 건 아니고 그런 오퍼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고 기업명 공개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교육청에 인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육청은 다 알아요. 저희가 어떤 기업에 어떤 연봉으로 어떤 서류를 증빙하고 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인증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우리가 먼저 가서 저 이렇게 마케팅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수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교육청은 여러분들 다 신뢰하시니까 그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서는 걱정이 없어요. 어쨌든 계속 이제 말하던 거에서 계속 이어서 하면 이제 어쨌든 이런 실력이라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전공자냐 아니냐에 너무 그렇게 막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 지금 대부분의 우수 학생들도 그렇고 비전공자들이 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뭐 이런 거 보고 그렇게 막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부분 한 70-80% 거의 한 80% 이상이 그렇게 인서울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막 인간 승리 막 그런 학력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좋은 학력들이 아니고 전문대 출신 아니면은 뭐 그런 학력 모름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응답을 안 한 거죠. 뭐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객관적으로만 본 것만 해도 거의 뭐 대다수가 그렇게 학력이 좋은 상태가 아니고 그들 중에서 56%는 비전공자인데 이 전공자들만 막 되게 좋다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 비전공자예요. 잘 되는 친구들 보면 전공자들 중에서도 학교에서 지대로 못했겠죠. 근데 진짜 못하는 전공자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전공자니까 더 우대해주고 이런 부분은 되게 조금 우대해주는 거야. 둘 다 못하는데 그 중에 전공자가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전공자를 뽑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공자 아니면 절대 안 됨. 뭐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있던데 우리는 전공자만 뽑는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전공자만 선호하는 기업들이 뭐 압도적이냐? 라고 하면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졸라 잘하는 사람 중에 비전공자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거르는 사람들이 난 좀 이상하다고 봐요. 그냥 본인 취향이긴 한데 그런 기업들이 뭐 압도적이면은 팀노바 출신들이 잘 나가면 안 되는데 잘 나가는 친구들 중에 비전공자 엄청 많은데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무의식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훈련과 그런 습관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제가 그거를 다르게 표현해서 만든 교육 방법이 이제 패턴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패턴이 이렇게 찍히잖아요. 이렇게 쓱 밀고 가면은 이렇게 도르래 같은 걸로 쭉 패턴을 찍어서 패턴 페인트 같은 걸로 찍어서 쭉 밀고 가면 그 패턴이 찍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95%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팀노바에서 만든 좋은 습관을 가지고 가면 이제 개발도 빨리 되고 퇴근도 빨리 되고 그럼 남는 시간에 공부도 할 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일 처리도 깔끔하고 뭔가 굉장히 잘하는 프로세스만 잘 입혀지면 이게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제대로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너무 오케이 내가 고졸이다 내가 비전공자다 뭐 이런 거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할 생각 그것만 열심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